안녕하세요. 자, 생명과학 2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포호흡 과정과 광합성의 탄소 고정 반응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을 보면 여기 두 번째죠. 지난 시간에 미토콘드리아 협력체 배웠고 이번 시간은 세포호흡 과정과 광합성의 탄소 고정 반응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길죠? 이렇게 제목이 긴 이유는 요 탄소 고정 반응이 원래 광합성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광합성에 나오는 그 탄소 고정 반응,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고정해서 유기물에다 고정하는 반응을 말하는 건데, 이 과정이 세포 과정에 비슷한 건 아닌데, 공통성이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좀 연관해서 이제 알아보라라는 의미인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광합성은 광합성대로 배우고 세포호흡은 세포호흡대로 배우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혀 언급 안 할 수는 없지만 탄소 고정 반응은 잠깐만 언급하고 주로 이제 세포호흡 과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도 진짜 광합성에서는 탄소 고정 반응, 그죠? 광합성에서 탄소 고정 반응하고 세포호흡 과정하고 좀 비교해서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 네. 어쨌든 이번 시간 주로 이제 세포호흡 과정 배우고요. 광합성의 그 탄소 고정 반응은 약간 이제 언급만 하는 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코알라 그림이 나와요. 교과서에 보면은 그 코알라가 지금 뭘 먹고 살아요? 코알라가 먹는 그 음식이 하나뿐이죠. 그 마치 판다가 대나무만 먹고 살잖아요. 그것처럼 코알라도 유칼립투스 나무 거의 그것만 먹고 산다고 해요. 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만 있죠. 이제 이 코알라는 동물이니까 세포호흡만 하죠. 광합성은 안 하죠. 자, 그런데 유칼립투스 나무는 호흡도 하지만 광합성도 하죠. 그래서 코알라가 이파리 먹는 그림을 보고 이파리는 광합성하고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면 그 영양분을 코알라가 먹고 그걸 호흡을 한다 이거죠. 근데 이게 방향이 전 반대잖아요. 어, 왜 그러냐? 요 광합성은요? 광합성은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그쵸? 개수는 안 쓰겠습니다. 하고 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산소 그리고 물이 또 나오죠. 이렇게 되는 과정이고요. 이 광합성 과정인데 이 세포 과정은 반대잖아요. 포도당하고 산소를 이용해서 여기 물도 또 들어갑니다.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와 물로 이제 분해하는 과정이잖아요. 전혀 반대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반대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공통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그런데 일단 세포 과정을 먼저 우리한테 있으니까 좀 더 친숙하겠죠. 세포 과정을 먼저 배우도록 하고 그리고 광합성 과정에서는 특히 이산화탄소가 유기물이 되는 그러니까 포도당이 되는 요 탄소 고정 과정이라고 그러거든요. 탄소 고정 과정을 이제 좀 일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당을 산화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는 과정이 되겠죠. 이 화학식을 보면은 포도당 그쵸? 그 C6H12O6 포도당의 화학식입니다. 그리고 뭐 산소 분해하면 여기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고 물이 들어가는데 물이 들어가는 걸 여기 표시를 안 했네요. 물도 6개가 들어가고 여기 물이 12개가 나오거든요. 이걸 표시를 안 했네. 네. 그리고 요 에너지가 나오는데 에너지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열로 한 60%는 열로 방출되고 40% 정도가 ATP로 이제 저장된다. 자, 세포 과정은 굉장히 이렇게 단순하게 딱 통으로 치면은 이런 반응이 되겠는데, 요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여러 단계, 마치 계단이 이렇게 있듯이 굉장히 여러 단계로 거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단계들 다 배운다 그랬죠? 자, 여러 반응을 거치고 이러고, 또 요게 물질대사잖아요. 물질대사는 뭐가 제일 필요한지 아세요? 물질대사에 꼭 필요한 거 하나를 얘기하려면 뭐냐? 우리가 효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효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효소가 뭐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온도하고 pH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온도와 역시 세포 과정도 효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온도와 pH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 하고 일반적인 얘기고요. 이 중요한 얘기는 어, 바로 그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이 세포의 과정 요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호흡을 전 과정을 이제 보면요. 세포 호흡은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어떻게 놔두냐? 자, 여기 나오지만 이렇게 먼저 해당 과정. 자, 요게 1번입니다. 해당 과정. 자, 그리고 2번이 요 TCA 회로입니다. TCA 회로. 요 앞에 피루부산 산화가 있는데요. 피루부산의 산화하고 TCA 회로는 그냥 붙여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붙여서 해도 되고. 그래서 1번이 해당 과정, 2번이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 그리고 3번이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나뉘고요. 그 세 단계도 이제 각각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 세 단계로 나누는 거는 이제 가장 큰 게 요 일어난 장소입니다. 장소. 일단 해당 과정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세포질에서 일어나고요. 얘는 세포질. 자, 피루부산의 산화는요. 일단 해당 과정을 거치면 포도당이 피루부산이라는 걸 바뀌게 되는데 이 피루부산이 요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하면서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막을 통과하면서 피루부산이 아세틸 조효소 A라고 하는 여기 아세틸 코아라고 나오죠. 요걸로 바뀌고 요 아세틸 조효소 A가 TCA로 들어가는데 요게 일어나는 게 어디냐면 미토콘드리아 기질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기질. 자, 마지막 산화적 인산화인데요. 산화적 인산화는 요게 미토콘드리아 내막입니다. 내막. 내막하고 물론 이제 여기 공간이 미토콘드리아 기질하고 막 사이 공간, 그쵸? 이렇게 있지만은 물론 그 기질하고 막 사이 공간도 중요한데 이 내막에서 또 가장 중요한 작용이라기 때문에 그냥 내막이라고 하겠습니다. 내막하고 막 사이 공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저번에 그 크리스탈 구조, 미토콘드리아 내막이 이렇게 주름진 구조를 가진 이유가 거기서 뭔가가 일어난다 그랬죠? 바로 요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표면적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막이 일어나는 이유는 산화적 인산화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첫 번째 해당 작용, 세포질, TCA 회로. 그냥 TCA 회로라고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TCA 회로, 미토콘드리아 기질, 산화적 인산화, 미토콘드리아 내막.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일어난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은 당을 분해한다는 뜻인데요. 당을 분해하니까 해당이고요. 자, 요게 포도당 한 분자가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거쳐서 두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분해되는 과정. 그러니까 포도당, 포도당 하나가 포도당. 아까 화학식이 기억나나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학식이 이렇게 되는데 요게 두 개의 피루부산으로 분해되는 거예요. 두 개로 똑 쪼개지는 거예요. 똑 쪼개지니까 어떻게 돼요? 탄소 3개 남고 산소도 3개 남아요. 자, 근데 이걸 이제 보면 수소가 6개여야 되는데 수소가 6개가 아니라 4개가 남습니다. 자, 요것만 차이고 수소가 중간에 어디 달아나는 거겠죠? 자, 요렇게 포도당이 반으로 똑 쪼개집니다. 수소 조금 달아나고 그렇죠? 요런 과정이 우리가 해당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냥 이렇게 쪼개지고 마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에 뭐가 나와요.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뭐가 나오냐? 여기 보시면 알 거예요. 자, 포도당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얘는 근데 해당 과정은 중요한 게 에너지는 모든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서 일어난다. 요 얘기는 뭐냐면은 산소 호흡을 하지 않는 애들도 해당 과정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산소 호흡하고 우리가 호흡은 무산소 호흡하고 산소 호흡이 있는데 산소 호흡은 해당 과정 당연히 거치고요. 근데 무산소 호흡도 해당 과정을 거쳐요. 근데 무산소 호흡은 뒤에 TCA 회로랑 그 산화적 인산화를 안 거쳐요. 그러니까 딱 그 무산소 호흡은 딱 해당 과정만 거쳐서 에너지를 얻는 거고요. 산소 호흡은 요 해당 과정 TCA 회로 산화적 인산화 요 세 가지 과정을 다 거치는 거죠. 자, 해당 과정은 이렇게 산소가 없어도 진행돼요. 그러니까 무산소 호흡 때 여기로 하는 거죠. 자, 해당 과정을 통한 세정 과정 통해서는 이산화탄소 방출이 안 돼요. 아까 보면은 위에도 보면 안 나오지만은 여기 결국에는 요 이산화탄소 나오잖아요. 이산화탄소 그렇죠? 근데 요 해당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는 나오지 않아요. 이산화탄소 어디서 나오냐? 이산화탄소는 TCA 회로에서 나옵니다. 자, ATP가 합성이 되긴 됩니다. ATP 합성이 되고 자, 여기서 처음 보는 게 나오는데 NADH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자, 두 분자의 NADH와 여기 두 분자의 NADH 두 개 하고 두 분자의 ATP가 나온다.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NADH. 그 두 개. 요게 나옵니다. 요게 나오기 때문에 H가 중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음. 근데 일단 NADH 요게 뭐냐? 요걸 좀 알아봐야겠죠. NADH. 자, NADH는 먼저 알려면 이제 NAD 플러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NAD 플러스. 자, 요놈은 뭐냐? 요놈을 이제 풀었으면은 N이 뭐냐면 니코틴, 아미드, 니코틴 아미드입니다. 아미드, 니코틴 아미드. 그 다음에 A는 아데닌, D는 다이뉴클레오타이드.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이렇게 길지만 뭐 요거는 좀 몰라도 되고 일단 뭐 니코틴 바로 그 니코틴 맞나요? 담배에 있는 니코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니코틴이에요. 자, 그 니코틴 아미드하고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가 붙어 있는데 아데닌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데닌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아데닌. 그렇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염기 중에 하나죠. 그 네 가지 염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이뉴클레오타이드 중에서 뉴클레오타이드 어디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핵산의 기본 단위 뉴클레오타이드. 그게 이제 두 개다 이런 뜻인데 요게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요 NAD라고 하는 게 분자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 이렇게 요 니코티나미드라는 게 있고요. 이런 대충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생겼고 여기에 리보스라고 하는 게 붙어 있습니다. 리보스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인산이 붙어 있고요. 여기에 또 인산. 그리고 여기에 또 리보스가 붙어 있고 여기에 이제 아데닌, 아데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많이 봤던 거죠? 요게 그쵸? 아데닌, 리보스, 요게 리보스. 아데닌하고, 아데닌하고 리보스. 그쵸? 아데닌하고 리보스. 뭐예요, 이게? 뉴클레오타이드죠? 그쵸? 자, 여기도 뭐, 여기만 니코틴아미드일 뿐이지, 얘가 니코틴아미드일 뿐이지, 염기 대신 니코틴아미드일 뿐이지, 얘가 여기도 뉴클레오타이드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개 붙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다이 뉴클레오타이드 그쵸? 다이라고 하는데 다이 뉴클레오타이드 다이 두 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니코틴아미드와 아데닌이 붙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두 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뭐 뜻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 그럼 얘가 결국에는 뜻은 중요하지 않지만은 제가 뜻과 함께 요 구조를 보여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많이 보던 뉴클레오타이드랑 비슷한 구조의 물질이다. 우리가 잘 아는 물질이다라고 해서 좀 신속함을 강조하려고 이거 보여드렸고요.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결국엔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기능이 뭐냐? NAD의 기능이 뭐냐? 기능을 알아야 되는데, 자, NAD의 기능은 바로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탈수소 효소. 자, 탈수소 효소는 뭐냐? 수소를 기질로부터 빼내는 효소입니다. 기질에서 수소를 이탈시키는 그런 효소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수소를 잃으면은 어떻게 되죠?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그렇죠. 산화라고 하죠. 이 산화는 환원과 동시에 일어나면 됩니다. 누군가 수소를 뺏기면은 다른 누군가가 수소를 얻어야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탈수소 효소는 기질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이게 산화 환원 요소인데요. 기질이 산화시키려면 대신 누군가가 환원이 돼요. 산화 환원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환원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환원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효소는 반응에 직접 참여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대신 그 기질 대신 환원이 될 애가 필요합니다. 그 환원이 될 애가 바로 조효소를 이용하는데 그 조효소가 바로 NAD라는 겁니다. NAD. 그래서 이 기질로부터 얘가 그 탈수소는 기질로부터 전자 두 개를 빼요. 그 수소를 빼면서 전자 두 개를 빼내요. 전자 두 개를 빼내고 걔를 갖다가 요 NAD에다가 넘겨줍니다. NAD에다가 넘겨줘. NAD는 전자 두 개를 받으면서 수소 하나랑 결합해요. 수소 하나랑 결합해서 NADH가 되고요. 그리고 이 기질에서 수소를 두 개를 빼내거든요. 수소 원자 두 개를 빼내겠는데 한 놈은 전자를 얘가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전자를 NAD가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한 놈은 그냥 그 주변의 세포액으로 방출이 돼 버립니다. 수소 이온이 방출이 돼 버려요.
그래서 NADH와 수소 이온이 하나가 나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질에서는 수소를 기질은 수소를 두 개를 잃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쪼개지는데 요 수소가 사라졌잖아요. 그죠? 수소 4개가 사라졌잖아요. 수소 4개가 어디로 사라졌어요? 이 NADH가 두 개의 NADH는 수소를 2개만 가지고 있지만 이 두 개, 얘가 2개 나오면서 또 2개가 방출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플러스 EH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요 NAD라는 거 탈수소의 조효소다. 그래서 NAD가 나왔다. 그러면 탈수소 효소라는 산화하는 효소가 작용했다. 그리고 걔가 수소를 빼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과정을 전체적으로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좀 더 자세한 과정까지 보면요. 자, 여기 포도당이 있어요. 여기 그 파란 원으로 표시된 거는 요걸 하나하나가 탄소입니다. 탄소 C죠, C. 포도당은 탄소 6개로 이루어진 물질이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탄소 6개입니다. 탄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기물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 원소고요. 탄소는. 그리고 요 광합성에서는 탄소를 어떻게 고정하는가? 탄소를 어떻게 유기물로 가져오는가? 이산화탄소에 있던 탄소를 어떻게 가져오는가? 또 세포호흡에서는 요 탄소가 어떻게 다시 이산화탄으로 바뀌는가? 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탄소만 표시된 겁니다. 딴 거 짜잘한 수소나 산소 이런 건 다 빼고 탄소만 표시된 거죠. 자, 이렇게 탄소 6개를 가진 포도당이 있고요. 자, 처음에는 ATP를 소모해요, 얘가. 원래 세포호흡은 우리가 ATP를 얻기 위한 건데 이 처음에는 ATP를 소모하게 됩니다. 요 과정 왜 이렇게 되지? 요 과정을 이해하시려면 요거 저번에 이 그 활성화 에너지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활성화 에너지 뭐 이렇게 에너지 높은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 되는데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필요한 거잖아요. 자,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먼저 ATP를 소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TP 2개가 들어가서 인산을 2개 붙여줍니다. 포도당 인산 2개 붙여주고요. 이 포도당을 이성질체인 과당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과당 이인산이라는 물질이 됩니다. 이때 육탄당 인산 이성질화 효소. 왜냐면 포도당이라는 과당이 이성질체이기 때문에 이성질화 효소라는 게 있어서 효소라는 애가 있어서 이걸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그 효소의 작용에 대해서 배울 때 효소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때 대충 설명하고 읽어만 주고 넘어갔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이렇게 산화하는 효소라든가 이성질 효소라든가 이렇게 실제로 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아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과정에서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 이인산이 과당 이인산을 바뀔 때 이때 이성질화 효소, 그렇죠? 이성질화 효소라는 게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과당 이인산이 이 반으로 뚝 쪼개죠. 왜냐면 그 또 인산을 또 붙여주면 또 아까 활성화 에너지 높여준다 그랬는데 활성화 에너지를 제공해준다 그랬는데 요 인산 2개가 둘 다 음전할 때 갖고 서로 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쪼개지기 아주 쉬운 조건이 돼요. 2개로 쭉 쪼개집니다. 여러 가지 중간 과정을 거치면서 먼저 탈수효소가 작용해서 NADH가 나오고요. NAD에다가 여기서 수소 2개 빼내고 하나를 여기 NAD에 붙여주는 거죠. 그렇죠? NADH가 이렇게 하나씩 양쪽에서 하나씩 나오고 그리고 여기 인산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산이 하나 들어와요. 저 여기 있던 인산을 ADP에다가 딱 붙여줍니다. ADP에다가 딱 붙여주면은 ATP가 되는 거죠. 그래서 ATP가 두 분자씩 나와서 총 4분자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 위에서 ATP가 2개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쵸? ATP가 2개만 나온다 그랬는데 왜 그렇겠어요? 그렇죠. 앞에서 들어가는 게 있죠. 앞에 소모되는 맨 아까 좀 그 육탄당 인산, 그 과당 이인산 만들기 위해서 포도당 2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2개 들어가고 4개 나오잖아요. 그렇죠? 2개 들어가고 4개 나오니까 퉁칠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는 퉁쳐서 2개 나온다. 이렇게 2개 나온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을 통해서 그 포도당 하나 기준으로 포도당 하나가 피루부산 2개로 쪼개지면서 NADH 2개 그리고 ATP 2개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생성되는 물질이 피루부산이에요. 피루부산. 보통 생명과학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제 파브르 공충기를 이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피브르산 뭐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는데 피브르산 아니고요. 피루브산입니다. 피루브산이라는 물질입니다. 어, 자, 요 피루브산이 이제 요 그 산화되고 피루브산이 산화되고 여기 이제 TCA 회로로 넘어가는데 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죠. 어, 자, 일단 피루브산 산화되는데요. 피루브산이 어, 그 피루브산이 산소가 있을 때만 반응해요. 산소가 없으면 이게 안 일어나요. 어, 어쨌든 요 아세틸 조효소 A가 되는 게 피루브산의 산화고요. 자, 아세틸 조효소 A가 TCA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데 굉장히 많은 효소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 보도록 하죠. 여기 피루브산 산화와 TCA를 한꺼번에 같이 배운다 그랬죠? 그렇죠? 자, 세포질에서 아까 세포질에서 그 피루 해당 과정이 나서 피루브산이 만들어지는데요. 요 포도당이 또 분자 크기가 커서 요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일단 그런 짧게 쪼개는 의미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포당이 피루브산으로 짧게 쪼개지고요. 자, 피루브산이 요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기지로 들어가는데 막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막을 하나만 해놨네요. 그렇죠? 막 두 개 있다. 하나 더 제가 그려주죠. 뭐 막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막이 하나가 막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막 거에 막 정확히 그려줘야죠. 또 이런 거는. 자, 그런데 이제 피루브산이 어, 산화라 그랬잖아요. 산화는 에너지, 산화, 환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요 산화 환원 의미도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산화와 환원이 있는데요. 산화는 뭐예요? 산화는 산소를 얻거나 뭐 수소나 전자를 잃거나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산화라고 하고요. 환원은 뭐예요? 반대죠. 산소를 잃거나 수소나 전자를 얻거나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산화환원 왜 근데 이 전자랑 산소랑 수소랑 어 전자 전자 이거를 왜 전자 이거를 왜 전자 잘 안 보이죠? 어, 전자 이 세 가지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은 걸 왜 하나로 묶어놨을까요? 산화라는 걸로 또는 환원이라는 걸 왜 하나로 묶어놨을까요?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이 생명과학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산화 과정은요, 산소랑 결합하고 뭐 수소를 잃고 전자를 잃는 과정은 다 똑같이 그 물질의 에너지가 낮아지는 과정이에요. 에너지가 낮아지는 과정. 생명과학에서는 그래요. 에너지가 낮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환원, 산소를 잃거나 수소를 얻거나 전자를 얻는 거는요, 그 물질이 가진 화학적 에너지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가 높아진다. 산화 환원을 이렇게 이해하면은 조금 생명과학의 세포호흡하고 광합성 배울 때 요것만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뭐 화학에서는 산화수 계산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겠지만은 생명과학에서는 그냥 산화하면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 환원하면 에너지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세포호흡은 요 우리가 영양소의 에너지를 빼서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빼서 ATP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화 과정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빠지는 과정이에요. 음. 자, 그래서 피루브산이 산화돼서 에너지가 빠지는데, 자, 일단은 뭐야 이산화탄소가 하나 빠져나가요. 이산화탄소가 하나 나오죠. 이산화탄소 처음 나왔죠. 해당해서는 안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죠.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다음에 NAD가 또 들어가죠. 이게 탈수소에 들어갔죠. 기질에서 수소를 빼내요. 기질에서 수소 빼내면 얘가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NADH는 그래서 NAD 플러스보다 NADH가 에너지가 높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코아가 들어갑니다. 코라고 읽으면 안 되는데 저는 저 코아라고 읽고 싶네요. 왜냐면은 요 옛날에 가수 중에 보아라고 있었는데 보아 이렇게 썼거든요. 가운데 오만 이제 여러분들 보아 좀 아시죠? 그래도 음, 여기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이거 보면은 할 때 볼 때마다 코아라고 읽고 싶네요. 자, 그렇지만 요거는 코아가 아니라 요 정식 명칭은 코엔자임 A. 코엔자임이 뭐냐면은 조효소예요. 조효소. 우리가 효소를 영어로 엔자임이라고 하는데 이 코엔자임 코엔자임 하면 조효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효소를 이루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조효소를 말하는데 이 조효소 A라고 하는 애가 붙어요. 코엔자임 A, 조효소 A. 이걸 앞으로 쓸 때는 코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조효소 A라고 읽습니다. 조효소 A가 붙어요. 그래서 아세틸 조효소 A가 됩니다. 여기서 조효소는 효소기 때문에 이것도 유기물이거든요. 탄소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효소 A에 있는 탄소는 빼고 여기 피루부산에서 이산화탄소 하나 날라갔죠.
이산화탄소 탄소 포함되어 있죠. 탄소가 하나 날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세틸 부분에 있는 애는 탄소가 두 개입니다. 탄소가 두 개가 그려져 있다는 거 보시고요. 자, 아세틸 조소회가 있는데 이렇게 산화가 됐습니다. 자, 얘가 이제 드디어 TCA 회로로 들어갑니다. TCA 회로는 회로입니다. 근데 이게 회로가 뭐 전기 회로가 뭐냐? 전기 회로냐 무슨 회로냐? 자, 왜 회로면 이렇게 한 바퀴 뺑 돌기 때문에 회로라 그래요. 한 바퀴 뺑 돌고 있죠. 이제 한 바퀴 뺑 돌기 때문에 회로라 그러는데 이 회로는 이 회로가 되는 물질, 요 옥살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요거를 좀 이용을 하는 거죠. 요 물질을 이용해서 요 활성화 에너지를 좀 낮춰보자 이거죠. 활성화 에너지가 어차피 필요한데 에너지를 좀 낮춰보자 이거죠. 예를 들면 이제 도구를 쓴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쓰레기를 버릴 때 이 쓰레기통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통 없이 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쓰레기가 생기면은 저기 밑에 1층에 있는 뭐 쓰레기 집화장에 여러분들 직접 하나씩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귀찮아요. 쓰레기 생길 때마다 계속 갖다 버려야 되고 그쵸? 자, 그 안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쓰레기통에 모아갖고 갖다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쓰레기통은 재활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옥사아세트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얘가 재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회로 모양이 그려지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세틸 조효소 A가 미토콘드리아 내막 그 기질로 들어왔죠. 자, 미토콘드리아 기질 안에 있던 아세틸 조효소 A가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있던 옥살 아세트산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조효소 A가 다시 떨어져 나가게 되죠. 조효소 A는 다시 재사용이 되겠죠. 조효소 A는 요 아세틸 조효소 A 이 피루부산이 산화된 이 아세트산 아세탄 비슷한 물질이거든요. 이 아세틸의 반응성을 굉장히 높여줘서 이 옥살아세트산과 결합을 쉽게 만들어 줍니다. 아세틸 조효소 A가 옥살아세트산과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은 이게 탄소 4개짜리 물질이기 때문에 총 탄소가 6개짜리 물질인 시트르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됩니다. 시트르산. 요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한번 비타오백이나 뭐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먹는 드링크류 있죠. 드링크류 같은 거 보시면은 거기 보면 구연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니면 시트르산이라고 그 표시된 것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구연산이라고 하는 근데 이게 귤이나 오렌지 같은 그런 귤맛 나는 그런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요게 그래서 귤 같은 거 시트르산 같은 거 먹으면요 뭐 힘이 막 솟는 느낌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ATP를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앞에 해당 과정 안 거치고 바로 요 TCA로 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에너지 드링크 이런 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트르산. 귤 맛 나는 뭐 그런 좀 신맛 나는 그런 데 많이 들어 있는 시트르산입니다. 자, 시트르산을 조금 더 설명해야 되는데 시트르산이 이제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대충 그리면은 탄소 위주로 그리면 탄소하고 여기에 이렇게 탄소하고 요렇게 탄소하고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게 이제 COH 또는 CO- 이렇게 되는데 자, 얘를 뭐냐면 우리가 카복식이라 그럽니다. 카복실기라 그럽니다. 카복실기. 좀 이름이 복실복실하죠. 자, 카복실기라고 하는데 자, 얘 시트르산은 요 카복실기를 3개나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분자 구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카복실기를 3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복실기를 3개 가지고 있다. 트라이 카복실 산이다. 그래서 카복실 애시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영어를 씁니까? 저 영어 잘 못하는데 트라이 앞 글자 C 뭐야 T 카복실의 맨 앞 글자 C 애시드 맨 앞 글자 A TCA 그죠? 자, TCA 회로라는 이름이 바로 이 시트르산에서 나온 거예요. 시트르산이 트라이 카복실 애시드이기 때문에 TCA 회로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이름 혹시 궁금할까봐 알려드렸어요. 자, 시트르산. 자, 요 시트르산이 되고요. 그래서 요 그 TCA 회로를요, 다른 말로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해요. 왜 TCA 회로, 시트르산 회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요 회로 처음 시작하는 물질이 시트르산이기 때문에 그런 TC 회로 또는 시트르산 회로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제 요 TC 회로를 밝힌 과학자가 이제 크랩스라는 과학자라서 이 크랩스 회로라고도 합니다. TC 회로, 크랩스 회로 또는 뭐 이렇게 시트르산 회로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 자, 시트르산이 이제 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요. 앞에서 이산화탄소 빠져나갔죠. 이산화탄소 빠져나가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는 방출되는 반응을 우리가
탈탄산 반응이라고 해요. 탈탄산. 이 탈탄산 반응은 우리가 어떤 거냐면 탈탄산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데요. 요게 앞에서 배웠던 효소 종류 중에 제거 부가 효소라고 있었는데 기억나나요? 제거 부가 효소가 바로 요 탈탄산 효소가 대표적인 제거 부가 효소입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은 아까 TCA로 보면 여기 보면 카복실기라고 있었잖아요. 요 카복실기를 띄어내요. 탈탄소. 카복실기 띄어내면 뭐 어떻게 돼요? 탄소 하나랑 산소 두 개니까 요게 CO2가 되는 거예요. 잠깐만 다시 요 카복실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카복실기를 이렇게 띄어내면은 요게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예요. CO2. 그래서 요 기질에 있는 카복실기를 띄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키는 이런 효소가 탈탄산 효소입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요 NADH도 또 나오죠. 탈수소에도 작용하죠. 그렇게 돼서 시트르산이 다음으로 5탄소 화합물이 됩니다. 요게 다시 이름이 뭐 알파 케토 글루타산이라는 건데 좀 이렇게 많이 생략이 되네요. 자, 5탄소 화합물 이름이 좀 길죠. 알파 케토 글루타산 좀 길어서 이제 교과서에서 빼겠다 이런 의미니까 여러분들 몰라도 되고. 자, 5탄소 화합물이 되고 요 5탄소 화합물에서 이산화탄소 빠지고 또 수소가 또 빠지죠. 자, 그러면서 이 4탄소 화합물이 됩니다. 석신산이라고 하는데 4탄소 화합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근데 이때 ATP가 나오게 됩니다. ATP가 하나 나오게 되고요. 자, 요 4탄소 화합물이 또 자, 근데 4탄소 화합물에서 요 수소가 빠지는데 이때는 갑자기 FAD라는 게 또 나왔죠. 이 FAD는 NAD랑 비슷한 탈수소 요소의 조효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수소 두 개랑 결합해요. 그래서 FAD가 수소 두 개 빼면서 FADH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탄소 화합물이 되고 이 사탄소 화합물에서 또 수소가 빠져나가면서 탈수소 요소가 작용하면서 옥살아스트산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회로가 완성되는 거죠. 자, 요 과정은 좀 외워두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5탄소 화합물보다는 저는 원래 이름으로 외우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괜히 뭐 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 사탄소 화물은 요게 석신산. 여기 사탄소 화물은 뭐 말산 뭐 이렇게 됩니다. 말산 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5탄소 화물, 4탄소 화물로 이렇게 바뀐 거 보니까 이 과정을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외우는 거 보니까. 자,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요걸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결국에는 어떤 과정이냐? 피루부산. 자, TCA라는 거는 일단 피루부산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는데, 자, 피루부산이 어떻게 되냐? 자,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세 개 이산화탄소로. 이산화탄소 딱 분해되는 과정이에요. 자, 이때 어떻게 되냐? 이때 이산화탄소 분해되고 탄소는 이산화탄소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산소는 뭐 어디로 가겠고, 자, 수소는 어떻게 되냐? 자, 수소가 바로 여기서 탈수효소로 나오는 거죠. 탈수효소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뭐가 되냐? 이때 이제 NAD가 3개가 NAD가 여기 앞에까지 4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NADH가 4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ATP가 하나 나오죠. ATP가 하나 나옵니다. ADP랑 인산 붙여서 ATP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FADH2가 하나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런데 보시면은 좀 여러분들이 의문 가질 수가 있는 게, 얘가 수소 2개 빼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소가 여기서 8개 빠지고 수소가 여기서 2개 빠지니까 수소가 10개가 빠졌는데 여기 수소 4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수소 어디서 났어요? 예, 중간에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중간에 물이 들어오는데 물이 뭐 지금 물이 6개가 필요하죠? 그렇죠. 여기 3개의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수소를 전하는 거죠. 물이 들어오는 과정인데 여기 다 빠졌고 뭐 물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건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이제 그래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죠. 결국에는 요 순반응식은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로 순반응식은 아까 해당 과정에 나왔던 피루부산이 이산화탄소로 다 분해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옥살아세톤이 좀 반응을 쉽게 하기 위한
아까 얘기했던 회로를 구성하는 그 도구로 이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결론적으로 4개의 NADH 그리고 하나의 ATP 또 하나의 FADH2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너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반응 가나다의 탄소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피루부산이 요거 아세틸조소 되는 거. 요게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5탄소 화합물이 4탄소 화합물이 되는 거. 자, 좀 여기서 해야 될 게 여러분들 요거 시트르산이 요게 6탄소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세틸조소가 2개니까 6탄소니까 옥살테는 4탄소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탄소 화합물은 시트르산 다음 물질이죠. 자, 그래서 시트르산이 5탄소 화합물이 되고 5탄소 화합물이 4탄소 화합물이 됩니다. 자, 탄소수 변화를 나타낸 거고, 자, 이 중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나는 반응을 써보자라고 했습니다. 기질 수준의 인산화. 야, 근데 여기서 저희가 기질 수준의 인산화는 또 뭘까요? 자, 우리가 인산화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 인산화라는 거는 인산하고 결합하는 방법을 인산화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세포호흡하고 광합성에서는 ADP하고 인산이 결합하는 무기인산이 결합하는 반응을 우리가 인산화라고 합니다. ADP랑 인산이 결합하면 뭐가 돼요? 그렇죠. ATP가 되죠. ATP가 나오면 인산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ATP 어느 과정에서 일어났어요? ATP는 5탄소 화합물, 즉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이 석신산이 되는 과정. 그렇죠? 5탄소 화합물이 4탄소 화합물이 되는 과정이 일어났죠? 그렇죠? 바로 이게 나 과정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나에서 ATP가 나온다 이거죠. 기술 수준의 인산화가 어디서 일어나냐? ATP에서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인산화라고 하면 여러분들 ATP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되어 있는데 요 기질 수준의 인산화는 해당 과정하고 TC 회로에서 나오는 그 인산 ATP 합성을 우리가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하고요. 요거랑 반대되는 좀 되는 과정은 뭐냐? 산화적 인산화라고 합니다. 산화적 인산. 아까처럼 처음에 기억나나요? 호흡 과정을 세포 과정을 3단계로 나눈다 그랬죠? 3단계 뭐였어요? 하나가 해당 과정, 두 번째가 TCA로, 세 번째가 산화적 인산화라고 그랬어요. 그 바로 산화적 인산화입니다. 산화적 인산화와 나머지 인산화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나머지 인산화를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합니다. 인산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꼭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나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반응.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일어나요? 앞부분에서 다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죠? 이산화탄소가 여기 피루부산 산화에서 방출되고 앞에 두 군데서 시트르산이 5탄소 화합물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되는 반응에서 알파케토글루타르산 5탄소 화합물이 4탄소 화합물이 되는 과정에서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하고 다에서 그리고 또 나에서도 일어나죠? 가나다에서 다 일어나네요. 그렇죠? 다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한 분자의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산화되고 TCA 회로를 거치는 동안 생산된 물질. 자, 아까 봤죠? NADH는 총 4개. FADH2는 하나. ATP는 1개.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3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순수한 반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종합해보자 이거요. 종합해보자. 자, 포도당 한 분자가 해당 과정이랑 피루부산 산화를 다 거치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해당 과정에서 일단 2개의 ATP가 나왔고요. 그렇죠? 2개의 NADH가 나왔죠. 자, TCA 회로 피루부산 산화랑 TCA로 퉁쳐서 하자고요. 자, 여기서 자, ATP가 하나 나오는데, 자, ATP가 하나 나오는 거는 피루부산 하나 기준이었죠. 근데 지금은 포도당 하나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포도당 하나에서 피루부산 2개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ATP 피루부산 산화랑 TCA 회로를 두 바퀴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보다 2배가 나야 됩니다. 원래 ATP 하나 나오지만 ATP가 2개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4개의 NADH가 나오지만 2번 돌려야 되니까 8개의 NADH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개의 FADH2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총 합치면 어떻게 돼요? ATP는 4개 나왔고요. 그러니까 총 합치면 여기 TCA까지 합치면은 4개 ATP가 나왔고요. 10개 NADH가 나왔고요. 자, 2개의 FADH2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세포질에서 한 분자의 포도당이 두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우리가 해당 과정이라고 하고요. TCA 회로가 진행되는 장소는 어디냐? 미토콘드리아 기질입니다. 자, TCA 회로가 해서 아세틸조효소 A가 악국산 아세틴과 결합하여 합성되는 육탄소 화물은 시트르산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마치고요. 광합성에서의 탄소 고정 반응하고 산화적인 산화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한번 수업하면은 요거 수업하면은 여러분들 등교하게 되겠네요. 등교해서 만납시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